전국에 계신 서운각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6강인데요. 내용으로 보시게 되면은 큰 단어는 똑같고요. 책 페이지로 보시면은 18페이지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오늘은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요 딱 두 가지만 잡을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나오게 되면은 독립협회를 따로 단독으로 문제를 낼 거고요. 그리고 대한제국을 따로 단독으로 낼 겁니다. 제가 또 중간에 핵심 키워드 다 써드릴 거예요. 그 키워드만 아시면은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문제가 출제되는지 포인트 한번 잡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은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흐름을 좀 잡고 들어갈게요. 우리가 바로 앞 강의에는 경제사 부분을 배웠지만 그 앞 강의 때 아간파천까지 배웠어요. 아간파천 이후에 지금 나타났던 게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인데 지금 모든 교과서나 교재를 보시게 되면 따로 둥둥 따로 던져놨어요. 그렇게 외워버리면 여러분들 또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동학농민운동 때처럼 2차 때처럼 세 가지 사건을 동시에 묶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이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동시대에 지금 같이 맞물려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독립협회가 활동하던 시절에 대한제국이 만들어지고 독립협회가 해산되고 나서 대한제국 시기에 고종이 개혁을 시행했던 게 광무개혁입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개를 크로스해서 봐야 되는 건데 일단은 지금 독립협회부터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간파천 이후의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간파천 때는 어떤 일이 터졌습니까? 을미사변, 을미개혁, 그리고 파토내고 도망갔던 아간파천. 물론 을미의병도 있었지만. 자, 모든 걸 파토내고 도망가면서 러시아에게 모든 걸 다 뜯긴다고 얘기를 했었죠. 러시아 달라는 거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토매틱으로 최애국 대우조항이 발동되면서 다른 나라한테도 다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 때 열강의 침탈이 너무 심하니까 좀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지식인들 또는 그렇죠. 지식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돌아오이소 돌아오이소 고종아 돌아오이소 돌아오이소 이 현실을 깨닫고 빨리 고종을 돌아오라고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억나시나요?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면서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일본으로 망명을 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재필이라는 아저씨가 이 아저씨가요.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자 일본으로 망명을 갔다가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국에 발달된 정치 제도라든지 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와서 국내로 다시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 서재필 아저씨, 미국 영어 이름으로는 필립 제이슨, 이 서재필 아저씨가 딱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왜 바보가 아니면 다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뭔가요? 시험 끝나고 나서 망했다. 분석을 또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제일 열심히 하는 게 그거예요. 아, 이번에 예를 들어서 언어가 많이 성적이 떨어졌네? 그러면 언어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요거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언어 성적을 올려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들 잘 해봐서 알죠? 성적 보존의 법칙. 언어 성적을 올렸더니 수학이 성적이 떨어지는 슬픈 현실. 결국 전체 성적은 똑같은 그런 것처럼 어쨌든 그걸 떠나서 분석을 할 겁니다. 왜 우리가 10년 전에 갑신정변이 실패를 했을까? 그때도 열심히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판단이 서는 거예요. 아, 그때는 민들과 함께 하지 못해서 실패를 했다. 우리 급진계합파 일부 지식인들이 주도를 해서 개혁을 했을 때 밑에 있는 대다수인 민들이 호응을 해주고 반응을 했더라면 성공했을 텐데 그들이 안 해서 실패를 냈다. 그러면 그때 왜 우리가 했던 개혁들, 신분제 폐지 이런 좋은 개혁들을 왜 민들이 반응을 안 했을까? 아, 모르니까 반응을 못했다. 그래서 서재필 아저씨가 궁극적으로 가장 중시 여겼던 건 뭐냐면은 계몽, 민들을 깨우쳐야 된다. 모르니까 왜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되는 개화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알려주는 게 급하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 서재필 아저씨가 만든 신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독립신문이에요. 그러면 이 신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왜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개화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꼬라지가 어떤 현실인지 어떤 상황인지 러시아와 러시아를 비롯해서 주변 나라에게 삥 뜯기고 있다 이런 상황들을 신문에 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도 이 신문을 딱 보니까 헐 대박
이런 거였어? 아, 이런 거였어? 깊은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때 깊은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지는 게 독립협회인 거예요. 그래서 독립신문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요걸 보고 감동받는 애들끼리 모여서 만들어진 게 독립협회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때 트렌드 단어인 독립이라는 단어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자주성을 되찾자. 어쨌든 그러면서 이 독립협회가 또 했던 활동이 뭐냐면은 독립신문을 만들기도 했지만 독립문이라는 거를 건립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 독립문은요, 예전에는 영음문이라 그래서 우리 형 청나라 외교 사신이 조선으로 들어올 때 맞이하기 위해서 만든 문이 영음문이에요. 맞이하기 위해서 만든 문이. 근데 이거를 허물어 버리고 우리는 자주국가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독립문이라는 걸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독립문이라는 걸 만들려고 하면 허물고 새로 만드는 거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을 얻으려면은 어떻게 하냐? 모금 활동을 하는 겁니다. 당시 있던 우리 백성들한테, 국민들한테. 그러자 돈을 내는데 이 모금 활동을 할 때요. 돈을 뭐 1원을 내든 100원을 내든 그 누구라도 돈을 내는 순간 독립협회 회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동네에 뭐 생선 장수도 돈을 내면은 독립협회 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과서나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독립협회는 각계각층이 합류를 하고 가담을 했다라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거예요. 어쨌든 독립문을 그렇게 건립을 했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이제 독립협회가 이제 활동을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로 펼쳤던 활동이 여기와 마찬가지예요. 왜 민들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일까? 우리를 왜 모를까? 계몽, 깨우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냐면 중요하진 않지만 뭐 각종 강연회라든지 우리로 치면은 토크 콘서트입니다. 깨우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한 나라의 왕인 고종이 모든 걸 파토내고 어디로? 러시아 외교대사관으로 도망간 게 지금 가장 큰 상황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나게 온 나라에 뜯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돌아오이소 돌아오이소 돌아오이소를 또 한번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종이 황궁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잖아요. 엄마랑 싸웠어. 어머니랑 아버지랑 싸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못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히 사과하기 싫고 미안하기 싫으니까 나 밥 안 먹어! 뭉쾅! 닫고 들어간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부모님이 신나게 고기를 구워 먹고 있어. 냄새가 너무 좋아. 나 먹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한 번만 동진아 그래도 한번 와서 먹지? 한 번만 불러주면 내가 달려갈 것 같은데 부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엄마 아빠 미안해 라고 하기는 참 머쓱합니다. 그게 자존심이죠. 마찬가지예요. 고종도 난 무서워 도망갔는데 돌아오라고 하는 반응 듣고 자기도 생각하기엔 돌아가는 게 맞아. 언젠가 돌아가야죠. 영원히 거기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돌아가려고 봤더니 그냥 돌아가기는 쪽팔리고 머쓱한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뭘 외치냐? 에르바리 여러분들 나 왔어요. 우리는 이제부터 대한제국. 나는 이제부터 황제 즉위식을 하고 황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고종 황제가 되고 이때부터 대한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독립협회와 지금 고종이 돌아와서 만든 고종 황제의 대한제국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시험에 또 잘 걸리는 게 나오겠죠. 두 번째입니다. 이제 뭘 깨우치냐면 자기들의 힘을 확인한 거예요. 민들이. 깨우치고 나서 돌아오라고 외쳤는데 돌아올까 싶은데 돌아온 거예요. 헐 대박. 그러면서 이제 더욱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뺏겼던 권리를 찾자 라면서 뺏겼던 이권을 찾기 위한 활동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독립협회에 있던 회원들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무려 만 명의 백성들이 집회를 열어요. 지금의 서울 종로역에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서 뭘 외칠까요? 지금 가장 심하게 삥 뜯고 있는 애가 누굽니까? 러시아죠. 러시아. 그래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이권을 돌려달라. 100만 명의 백성들이 코쟁이 시끼 꺼져라. 니들이 가진 이권 다시 돌려내라.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겁니다.
큰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걸 보고 있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유럽 애들은 알아요. 민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힘을 모았을 때 얼마나 파급력이 강한지를 본인들은 다 느껴왔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각종 혁명을 겪으면서 민들의 힘을 가장 잘하는 게 그들이에요. 자발적으로 일어나니까 결국 러시아가 어떻게 하냐. 자기가 뺏었던 이권들을 다시 돌려줍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러시아가 파견했던 고문 돌아가요. 러시아가 만들었던 할러 은행 문 닫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가 자기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전령도라는 섬이 있었어요. 부산 근처에. 이건 왜 그러냐면 이 당시 때 배를 타고 내려오면은 우리 자동차에 기름 넣는 것처럼 중간쯤에 가스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한반도 부산 근처가 중간이니까 거기에 가스를 넣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땅을 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전령도라는 섬이었는데 요거 빌려달라는 조차 요구를 거절시켜요. 그러면서 만민공동의 집회는 성공적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들의 힘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고종은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뭐지? 얘들 왜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들고 일어나? 오히려 이때 민들과 함께 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오히려 민들을 탄압을 합니다. 독립협회 회원들을 탄압을 해요. 그러자 독립협회 회원들이 다시 들고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결국 정부와 딜을 합니다. 어떤 딜을 하냐면 요거는 심화예요. 심화. 여기 지금 쓰는 거는 보수적인 집권 세력들 물러가고 좀 진보적인 정권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라면서 이때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가졌던 박정량이란 아저씨 내각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독립협회를 이끌었던 서재필 아저씨. 정부 입장에서는 또 이 서재필 아저씨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 미국에서 돌아왔는데 너무 급진적이다. 그러면서 우리도 진보적인 신화를 안 칠 테니까 너희들은 서재필을 좀 몰아내주면 안 되겠니? 너무 급진적이다. 그래서 서재필 아저씨가 물러가고 좀 더 약간 온건적인 성격이었던 윤치호라는 아저씨가 독립협회를 이끌어 나갑니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듣고 일리세요.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서 독립협회가요. 한 단계 더 나아가요. 이제는 뭘 찾아가냐면 지금 이거는 자주국권, 우리의 국가의 권리를 찾으려고 했더라면 이제 마지막은 자주민권, 민들, 이제는 나의 권리를 찾고 싶다라는 욕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출판, 인쇄, 그 다음에 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달라, 내 신체의 자유권을 달라 이런 걸 나아가다가 마지막 최종 단계가 있습니다. 민들이 원하는 최고의 권리가 뭘까요? 바로 나도 정치에 참여를 하고 싶다. 나도 투표를 하고 싶다. 이런 거로 더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즉, 요거를 고급스러운 단어로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뭘 요구를 하냐면 참정권이라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독립협회 회원들, 민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는 것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드디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만민공동회가 열렸더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관리들 안에서도 이러한 독립협회 회원, 독립협회 활동에 크게 감동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민들도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민들과 관리가 함께한다 그래서 관민공동회라는 게 개최가 되고요. 요게 개최가 될 때는 고종 황제, 지금 대한제국입니다. 같이 움직인다 그랬죠. 고종 황제도 이거를 제가 한마디로 활동을 승인을 해요. 고종 입장에서도 이 강해진 민들의 힘과 함께 해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엄청 큰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관민공동회에서 뭘 반포를 하냐면 헌법에 의관 6가지 조항인 헌의 6조를 반포합니다. 그리고 이 헌의 6조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근대적인 조항들이 많이 들어갔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라냐면 핵심은 뭐냐면 의회를 설립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회 설립운동이고 이거를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입헌군주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헌군주제로 나아가자라는 운동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헌법, 군주가 왕이나 황제가
헌법 안에 가로막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의 왕, 연산군 같은 경우는 아니 모든 왕들이 신하를 죽이면 안 되긴 하지만 신하 죽여버립니다. 그래도 신하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왕이나 황제가 전지전능한 힘을 가졌다라는 전제군주제였더라면 입헌군주제는 뭐냐면 왕의 권한이 좀 더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있었던 뭐 급진계합파 이런 애들이 주장했던 내용 중에 하나죠. 바로 우리가 임명한 국민이 국가의 위를 하기 위한 국민을 뭐 우리가 손으로 뽑았고 그 국민이 만든 법에 의거해서 왕이나 황제가 가로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는 뭐냐면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우리로 치면은 지금으로 치면 국회입니다. 국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국회를 만든다는 거는 거기에 들어가는 국회의원을 만든다는 소리죠. 그러면 그 국회의원은 우리 일반 국민들 손으로 뽑아서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정치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법을 만드는 거고 그런 의회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나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나온 게 뭐냐면은 중추원이라는 관제를 만들어요. 이때 국회 이름이 중추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추원이라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거에 합의를 한 거예요. 그 정도 승인을 한 거고. 그러면 여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중추원이라는 국회에 들어가는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은 총 50명이 있는 거예요. 이 50명 중에 25명은 독립협회 회원, 그 다음에 25명은 기존에 있던 신하들 중에 뽑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독립협회 중에 생선을 갖다 파는 생선장수도 있고 채소장수도 있습니다. 그들도 회원 중에 추천을 받는다면 그들 안에서 뽑히기 때문에 충분히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투표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 독립협회 회원들 중에서도 이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던 관리 25명들 또는 우리 흔히 말하는 꼰대라고 얘기를 하죠. 나이 많은 관리들이 불만을 가지는 거예요. 전하, 이게 말이 되냐? 아니, 저기 있는 채소장수랑 나랑 어떻게 같이 정치를 하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루머를 퍼뜨려요. 전하, 황제폐하. 알고 봤더니 지금 독립협회는 입헌군주제를 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단계인 공화정으로 가려고 합니다. 공화정은 뭐냐면은 이제 진짜 왕이나 황제가 아예 없는 거예요. 진짜 국민이 투표를 해서 국민에 의해서 의지로 뽑혔던 대표자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정치를 운영하는 게 공화정인데 이거로 가려고 한다. 독립협회는 전하를 폐위시키고 이 공화정을 가려고 합니다. 라는 루머를 퍼뜨립니다. 고종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황당하겠죠. 왜? 내가 가진 힘을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까지 민들과 함께 하려고 했는데 감히 지들이 나를 폐위시켜? 그러면서 고종이 이 독립협회 탄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고종을 따르는 세력이었던 황국협회를 동원하면서 결국에는 이 독립협회는 해산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독립협회의 내용은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독립협회에 나오는 시험에 나오는 키워드가 뭘까요? 제가 노란색으로 써드린 키워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시문에 독립신문 설명을 막 해놔요. 독립문 얘기를 합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관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헌의육조를 반포하였다. 중추제 관제를 선언하였다. 의회 설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럼 정답인 거예요.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써드린 거 서재필이 주도하여서 만들어뒀다. 정답이죠. 그 다음에 독립신문을 만들었다. 간행하였다. 정답. 독립문을 설립하였다. 정답. 그 다음에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저지하였다. 정답.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정답. 그 다음에 관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헌의육조의회 설립운동, 입헌군주제 다 정답으로 걸릴 수 있는 선지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으로 적힌 키워드 중에 2개나 3개가 제시문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제시문으로 제시되지 않은 키워드를 찍어내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더 쉽게 나오면 다 던져놓고 다음과 관련된 단체는 무엇인가요? 독립협회 찍으면 정답이고요. 그래서 독립협회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다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대한제국 시기 때 있었던 광무개혁을 한번 볼 건데 다시 한번 여기 표를 볼게요. 아간파천이 끝나고 나서 돌아오이소 그 다음에 침탈되는 그거를 저지하고
지금 민들의 현실을 깨우치기 위해서 독립협회가 만들어졌고 오라오라는 말에 고정이 돌아오면서 대한제국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독립협회가 함께 하다가 결국에는 해산을 당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거. 그게 바로 대한제국 시기 때 있었던 광무개혁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지금 고종은 언제 독립협회가 있던 시기 때 황궁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머쓱하니까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바로 황제 즉위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요 사진이 뭐냐면 황제 즉위식을 했던 공간입니다. 지금은 물론 아직 남아있지가 않아요. 허물어져 남아있지가 않는데 여기에 있는 게 뭐냐면은 황구단이라는 겁니다. 황구단이라는 곳이 예전에는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곳인데 여기서 황제 즉위식을 하는 거고요. 여기는 황궁우라는 건데 앞에 있었던 왕들의 위패를 모셨던 곳이에요. 어쨌든 여기서 황제 즉위식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고종은 황제가 되고 그 다음에 연호를 광무라는 연호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의 이름을 대한제국, 사만을 아우르는 제국이다 그래서 대한제국이라는 용어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독립협회와 함께하면서 관민공동회를 승인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를 폐위시킨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탄압에 들어가면서 해산시켜버리죠. 그리고 바로 직후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종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정말 나의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함께하려고 했는데 얘들이 감히? 역시 그런 민들 따위와 함께하는 건 의미가 없다. 누가? 황제가 강한 게 최고다. 황제 몰빵, 내가 힘이 강한 게 역시 최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펼쳤던 개혁이 뭐냐면은 광무개혁입니다. 연호가 광무였기 때문에 광무개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광무개혁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핵심 키워드는 딱 4가지예요. 그 4가지 키워드만 알면 다 풀리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광무개혁의 키워드는 뭐냐면 그래서 이 개혁의 핵심은 그겁니다. 다 필요 없고 황제권 몰빵이에요. 황제의 힘, 권한을 강화시키겠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무조건 광무개혁입니다. 그리고 이때 개혁의 컨셉이 뭐냐? 그래서 바로 9번 신참이라는 컨셉에 맞춰서 개혁을 실시하게 되는 거예요. 옛구, 옛날 것을 근본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참고만 하겠다. 이게 뭐냐면 옛날 것은 뭘까요? 왕이나 황제가 강했던 권한, 옛날 제도 그거를 그대로 기본 틀로 삼으면서 새로운 것을 참고만 한다. 새로운 것은 서양의 뛰어난 기술, 서양의 기술만 참고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온건개화파가 펼쳤던 개화 노선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9번 신찬에 대한 컨셉으로 이루어졌던 게 바로 광무개혁이다라는 거. 그럼 가볼게요. 황제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바로 원수부라는 거를 설치를 합니다. 내가 바로 국가의 원수다. 내가 바로 국가의 원수다. 원수부라는 걸 설치를 하고 대한제국에 있었던 모든 군대를 여기다가 다 일괄적으로 편입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전에는 군대가 여러 개가 있으면 가나라는 부서가 다 따로 달랐던 거예요. 중구난방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원수부라는 군사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군대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소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수부의 최고 자리에 누가? 고종 황제가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종이 대한제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군대를 자기가 다 총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광무개혁의 또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옛날 것을 근본으로 해서 황제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정책이라면 새로운 것을 참고만 했던 정책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것만 알면 문제는 다 풀릴 거예요. 바로 양전사업이라는 거를 실시를 합니다. 양전사업은 뭐냐면 땅의 양을 측정을 해서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가리기 위해서 미국에서 측량 기사를 데려와서 직접 측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우리나라 처음입니다. 최초로 땅을 정확하게 측정하니까 이 땅 주인이 누군지를 문서화로 해서 만들어줘요. 그게 뭐냐면 땅지, 땅계약서, 지금으로 치면 땅문서입니다. 지계라는 거를 발급했다라는 거. 이게 광무개혁의 핵심이에요.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요 4가지 중에 2-3가지가 제시문으로 들어갈 거예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번 신참 컨셉으로 개혁이 이루어졌다. 정답. 황제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정답. 원수부를 설치하였다. 정답. 그 다음에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지게를 발급하였다. 정답이 되는 겁니다. 오답으로 우리 앞에 배웠던 뭐 갑오개혁이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신분제를 폐지하였다 이런 것들. 그러나 그거는 틀렸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신참 컨셉으로 기타 등등입니다. 기타 등등으로 뭐냐면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각종 학교를 만들어요. 뭐 실업학교라든지 공장을 만들기도 하고 회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학교를 만들고 뭐 공장을 만들고 회사를 만들어도 이거를 운영할 사람이 없으면 말짱빵이에요. 공장을 만들면 뭐합니까? 기계를 움직일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이때 또 학교와는 별개로 각종 외국의 유학생을 파견하기도 했었다라는 거. 그리고요. 이거는 또 심하긴 하지만 간도 지역에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도 지역, 만주 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있는 중국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니까 우리 교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도 관리사로서 이범윤이란 아저씨를 파견했던 것도 언제다? 광무개혁 시기 때다라는 거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내용을 한번 잡아보자면 어떤 게 있냐면 이러한 개혁을 펼쳤어요. 한계가 뭡니까? 한계는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옛날 봉건적인 스타일들로 황제권 몰빵으로 결국 끝이 나버렸다라는 거. 안타깝긴 해요. 왜? 다음 강의 때 바로 이어서 배우겠지만 우리는 마지막 골든타임이었어요. 이게. 일본 식민지로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골든타임인데 왜 이런 상황이 왔냐면은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를 놓고 치열하게 서로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치열하게 간섭을 못하고 있는 그런 타이밍에 우리는 좀 자유롭게 개혁을 할 수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때 차라리 독립협회와 함께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마지막 타임을 이렇게 황제권 몰빵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광무개혁은 어쨌든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 잠깐 빠진 게 있는데 앞에 여기 잡아드렸어야 되는 건데 이러한 광무개혁을 실시할 때 선언했던 법이 뭐냐면 대한국 국제라는 거를 반포했다라는 거. 요거는 여기 앞에 있죠. 어딨나요? 여기 대한국 국제라는 걸 반포하고 광무개혁이 실시됐다라는 거.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또 우리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 다 잡아드렸고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도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강좌 또 끝을 낼 거고요. 여러분들 또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